안녕하세요. 중복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콘스핏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제품들이 상당히 가성비로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모델로 300GT 모델을 리뷰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봤을 때 박스의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구성 너무나도 괜찮고요. 이 모델이 어떨지 저도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궁금하던 차에 운 좋게 제가 기회가 돼서 콘스핏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제품을 지원해 주신 콘스핏 쪽에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지원을 받았으나 그래도 제 기준하에 제 경험을 토대로다가 제가 림만 한 33번째 림이 되는 거거든요. 제 경험을 토대로 제 솔직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의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미 박싱을 오픈을 했었고 박스 오픈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구성이 있습니다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퀵릴리즈라든지. 저는 랩픽스를 사용하고 있죠. C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퀵릴리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에 컨버터를 달아줘야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 제가 어제 하루 정도 써봤습니다. 물건을 어제 받아서 써봤는데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금액은 400불이에요. 400불이기 때문에 비교치로다가 볼 수 있는 거는 신매직 GT 네오가 있고요. 그리고 모자에서 나오는 KS 모델 같은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은 큐브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뭐 한 7, 800유로 정도, 뭐 달러로도 보더라도 뭐 그 정도 어바웃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 무게 첫 번째 상당히 가볍습니다. 1150g. 전면은 3D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신매직 GT네오하고는 좀 다르게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제가 놀랬던 거는 패들 사운드. 패들이 클로즈업 해서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이 부분에 안쪽에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그런 패들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파나텍 정도의 그런 쫀득한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단단한 듯 하면서도 쫀득쫀득한 느낌이고요. 그 네오디움 자석을 4개를 더 추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개를 더 달았어요. 2개를 달았는데 요게 파이가 조금 더 넓어지면은 장력이 더 세지기도 하고 두꺼우면은 더 세지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패들은 없고요. 퀵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요 퀵 버튼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상단 패들은 없지만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봤을 때 우선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립 부분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이 림 같은 경우에 지금 400불 정도라고 하면은 완전 하이엔드 그런 모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립 같은 경우에는 완전 쫀득쫀득한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TPU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리콘 느낌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그립은 떨어져요. 하지만 어떤 거랑 비교하면 괜찮냐, 큐브 컨트롤의 F4나 F 프로 같은 거보다는 그립이 좋고요. 마치 비슷한 느낌은 프리시전에서 나오는 LM 프로랑 거의 유사하거나 흡사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립이 엄청 괜찮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호불호는 있겠지만 장갑을 끼고서 쓰면은 그립이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장갑을 안 끼고서 맨손으로다가 하면은 조금 손에 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미끄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테니스 그립을 끼거나 아니면 장갑을 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립의 형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나오기 힘든 그 감. 제가 소니 엑스라지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콘스핏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준 글러브가 있는데 요거는 PW1의 애니버사리오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모델의 글러브예요. 글러브가 이번에도 새로운 디자인이 또 하나 스파르코하고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이 있는데 PW1 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제 사이즈에는 안 맞더라고요. 이게
장갑도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제 사이즈는 엑스라지인데 이거는 라지 사이즈라서 손이 조금 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독자분께 이벤트로다가 하나 오늘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그립의 장갑을 쓰면은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고 뭐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립의 형상은 어떠냐? 그립의 형상에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는 림들 중에서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파나텍에서 나오는 포뮬러 2.5V 같은 경우가 요 손가락 3개를 다 같이 넣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다 그립을 손가락에 다 넣더라도 약간 협소할 수는 있어도 손 잡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봤을 때 로터리가 사이드 로터, 덤프 로터리하고 사이드 로터리의 체결감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로터리가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살짝 긴가민가한데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이게 알루미늄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우선 RGB LED가 지원을 해주고 이 버튼의 LED 템플릿을 심업으로다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의 로터리는 앱솔루트 인코더라고 하죠. 이 2개의 키를 이제 딱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TC나 ABS가 아닌 12개의 키 바인딩을 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으로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7A 키는 뭐 양쪽에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 2개 그리고 뭐 심업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다가 추세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아쉬운 점이 어찌 보면은 이런 버튼의 유격 이런 부분들은 살짝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림은 완전히 뭐 100만원, 200만원이 넘는 초호화 하이엔드 휠이 아닙니다. 정말 가성비 입문용 50만원짜리로다가 딱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중고 거래에서 나오는 차라리 LM 프로가 6, 70만 원 주고 살 바에는 이게 낫지 않나 싶긴 해요. 3인치의 LCD도 있고요. 큐브 컨트롤이나 뭐 다른 여타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충분히 압도적이만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이상의 바바리안이라든지 애셔라든지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를 할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내 100만원 이내에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만한 제품은 맞습니다. 조금 더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은 요 로터리의 버튼, 로터리의 회전만 있는 게 아니고 푸시 버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립이 조금 더 하이 그립이면 어땠을까, 요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꼽는 좀 특이한 포인트들은 그래도 다른 큐브 컨트롤보다는 좋은데 버튼의 RGB LED가 한 개당 LED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개씩 들어가 있냐 1개씩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빛의 퍼짐이 달라지는데 얘는 그래도 고르게 퍼지게끔 잘 면발광식으로다가 잘 표현을 해놓긴 했어요. 큐브 컨트롤보다는. 그렇지만 좀 뭔가 쨍한 느낌, 좀 더 밝기가 좀 더 강한 느낌이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사실 아쉽습니다. 뒤쪽을 한번 볼게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클러치 페달을 양쪽에 클러치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보시면은 이런 걸 구매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보면은 좀 저렴한, 너무 저렴한 제품을 사다 보면은 이런 패들이 뭐 3D 출력물로 돼 있다든지 뭐 진짜 야구진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와샤까지도 다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알루미늄에 카본으로다가 되어 있고, 여기 댐퍼도 이쪽과 요 안쪽에 양쪽에 다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400불이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냥 합리적입니다. 네, 정말 납득이 가는 가격선.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 몰라 귀찮아 그냥 뭐 좀 더 주더라도 그냥 편하게 주문할래 라고 하면은 파블스토어에서 지금 판매 중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할인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 봤는데 우선 사용하면서
이 전면 로터리 부수적으로다가 약간 기본적으로다가 콘스핏 자체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들로다가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머브를 여기까지는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 점은 다소 아쉽긴 한데 콘스핏 프로그램을 써보면은 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괜찮네, 이 정도로다가 이 가격이면은 충분하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써보면서 느꼈던 거는 위에 상단의 DDU를 따로 별도로 다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DDU가 림 안에 4인치, 5인치 이상 막 크게 DDU가 자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타면서 그 스티어링 휠의 DDU를 보기 위해서 시선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좀 더 막기 위해서는 상단의 DDU를 쓰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은 전면을 응시하면서 주행하면서 DDU를 보기 위해서 시선을 떨어뜨려서 굳이 손실을 랩타임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보조 DDU로다가만 놓더라도, 없으면 또 너무 밋밋하긴 해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RGB 텔레메트리 LED까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버튼이 너무 많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써봤을 때 우선은 충분히 입문자분들이 쓰시기는 괜찮고요. 물론 포뮬러라든지 GT라든지 이렇게 좀 하이퍼카 같은 개념의 버튼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휠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요거에서 이 위급의 맥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모델로다 PW1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더 위급의 모델로다가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박스카 GT3 보통 요 정도의 입문을 하는 유저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요 제품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우선 한번 저도 제대로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시머브가 아닌 콘스핏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라이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각각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머브를 워낙 잘 쓰고 있고 다니엘 뉴맨을 사용하는데 다니엘 뉴맨에서도 콘스핏 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하시는 템플릿대로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의 또 큰 장점이고요. 자체 프로그램을 제가 좀 써봤는데 우선 전체적인 퀄리티가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버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템플릿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장을 따로 하거나 불러드리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 시모브랑 바로 연동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스핏 300GT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가볍고 견고합니다. 백판은 알루미늄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3D 카본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 있는 엔코더를 갖고서 이제 사이드 로터리를 리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후면 단축키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전면에 2.99인치 뭐 대략 한 3인치 정도 되는 이 DDU 같은 경우에는 콘스핏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그 점은 사실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버그를 줄이고서 좀 더 편리하게 손쉽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은 충분해요. 그리고 RGB LED 같은 경우에는 총 56개가 지원을 합니다. 버튼에서 8개, 그리고 전면 로터리에서 36개, 그리고 위쪽에 텔레메트리 LED가 12개, 이렇게 해서 총 56개의 RGB LED를 심업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뭐 GT 네오는 제가 써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LM 프로라든지 아니면은 큐브 컨트롤의 F 프로 요 모델들하고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은 파나텍의 포뮬러 2.5 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충분히 압도적으로다가 괜찮을 만한 모델인 게 확실합니다. 기능들이 그만큼 다양하고요. 성능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게임 한번 해보고 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림이 하이엔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요, 충분히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다 납득이 갑니다.
정말 알리에서 3D 프린팅으로다가 돼서 조잡한 거 그런 거를 50만원, 60만원, 70만원 주고서 살 바에는 그냥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제조사가 있고 워런티라는 게 존재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차라리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품을 지원해 주신 코문스피 쪽에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영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복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